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는 토론 주제 또 한 번 던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 치러졌고 지금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입 개편안이 물론 찔끔 바꾸는 안 정도라고는 비판도 받긴 했습니다만 정시를 조금 늘리자 이런 식의 개편안이 나온 바가 있었죠. 최근에 또 숙명여고 사태에서 이래가지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 믿겠느냐 이런 또 여론들이 또 많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정시 위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토론 오늘 한번 또 나눠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 입시 제도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 제도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한다던가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롤 모델로 많은 교육학자들이 프랑스라던가 북유럽 국가를 지목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정말 소수의 특권 엘리트층이 엄청난 이득을 특혜를 독점하는, 그러나 하층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평등한 대입제도가 있는 반면에 그랑제콜이라고 하는 특수기관에 들어가야만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기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예.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서열화나 이런 이상적인 교육제도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현이 제가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장혜찬 씨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이렇게 바꾸면 그나마 좀 좋아질 것 같다. 저는 지금보다는 수능의 비중, 정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수능을 딱 한 번 쳐서 결정하는 게 문제라면 수능을 이제 1년에 2번 쳐서 평균을 낸다던가 이런 식의 대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시 모집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6.2%로 예상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성평가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이 정성평가라는 건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태도라던가 스펙,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를테면 교사 자녀가 이번에 숙명여고 같은 경우도 시험 성적도 문제가 됐지만 이 친구들이 교내에서 상장을 40몇 개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3개도 받기 힘든 그런 식으로 상을 몰아준다던가 교사와의 인맥이 친하면 학생부를 좋게 써준다던가. 수시가 너무 많아졌다. 정시를 대폭 확장하자. 수능을 통해서. 수능 2번 보고 평균 내는 것까지는 동의한다. 이 말씀을 듣고 신지혜 씨가 그리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떤 겁니까? 네, 아까 장혜창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주 이상적인 교육 입시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데는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시 제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도는 A든 B든 C든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지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나 아니면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갖다 써도 지금 계속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시 확대할 거냐 수시 확대할 거냐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정시를 확대했다가 다시 수시로 가고 다시 정시로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이 평가에 비교과 과목들을 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스펙이나 아니면 상장을 얼마나 받았냐, 그다음에 독서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런 비교과 과목들을 빼버리고 교과들을 중심으로 정성평가하는 안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의 학종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에 수능 같은 것도 지금 현행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몇 프로가 더 늘리냐 아니냐를 반복해봤자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다리는 없어지고 부모의 이 수저를 그대로 자식들이 물려받는 이 적폐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신지혜 씨랑 장혜찬 씨랑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정시 수능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의견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지혜 씨는 지금 정도 수준으로 그냥 가자. 정시를 대폭 늘리는 건 더 문제가 크다. 네, 뭐 정시를 대폭 늘린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공정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세요. 왜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계급 차별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 사교육을 잘 드리고 아이가 안정적인 곳에서 사교육을 잘 받아서 점수를 잘 받으면 이제 그게 반영이 되니까요. 근데 그것 말고도 그 평가해야 될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신을 잘 그 쌓아 올렸는지, 내신 평가를 잘 받았는지, 또 뭐 비교과 과목이 아니라 이 교과 중심으로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100%가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수능 100%라기보다는요. 내신 성적을 수능과 믹스해서 평가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량 평가의 기준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성이 아니라 네, 정량이라는 건 내신 시험을 쳐서 뭐 국어 성적 얼마, 영어 성적 얼마 이런 것들이 뭐 그것이 또 과도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 내몰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학종을 학부모들이 불신하는 것들 그리고 비교과 활동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뭐 진보단체, 보수단체 할 거 없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유은혜 장관이 의원 시절에 여러 교육단체와 조사한 내용들도 보면 근데 이런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어떤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나 교과 학습, 독서, 행동 발달, 대외 활동인데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서울시 내 이제 주요 15개 대학일수록 학종의 비중이 일반 전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명문대가 학종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종 같은 게 수능보다는 오히려 더 금수저 전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도 물론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더 잘 칠 거고 교육 자체가 부모의 어떤 계급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악물고 밤새서 공부해서 시험 성적 잘 나와서 이 계급을 역전하게 되는 사다리를 타게 되는 기회의 장이 저는 학종보다는 많이 보장된다 보는데 수능이 오히려 학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스펙 쌓기용 이런 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민 가정에 있어서는 훨씬 더 힘든 더 높은 허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신지혜 씨도 비교과 이런 평가를 좀 빼자고 주장했잖아요. 네, 그 부분 전 동의합니다. 근데 수능을 몇 프로까지 확대하자는 그러니까 저는 수능 확대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과 또 내신을 확대하는데 내신에 있어서도 이제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를 확대한다면 뭐 수능 비중이나 내신 비중을 얼마나 믹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신을 키우고 오히려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이런 학종 내부에 있는 정성평가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로 가자. 이게 확실한 주장의 요체이죠. 근데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취지로 하면 나는 교과보다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농사 짓는 거를 특별히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높이 사서 대학들이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좋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비교과 과목의 활동을 쌓는 것 자체를 지원하는 사교육이 점점 양산되고 있고 이제 부모가 그 사교육을 잘 지원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 뭐 봉사활동 도와주는 사교육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봉사활동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의 활동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짜고 뭐 그것들 지원하는 학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계급 간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예전에는 정시라는 굉장히 간단한 입학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좋을 경우 수시로 대학에 들어갔고요. 근데 학종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입학 사정관 제도도 생겼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제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서민 가정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보에서부터 벌써 차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제도, 어느 전형이 나한테 유리하고 맞는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컨설팅해주는 교육 컨설턴트 시장이 또 생겨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다양한 전인적인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학종이라던가 입학 사정관, 수시 확대가 생겼지만 그게 결국은 이 교육 컨설턴트를 붙여서 이 맞춤형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집 아이들에게 더 유리해져 버렸다. 우리가 수능 한 번으로 또 내신의 어떤 국영수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매우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없는 집 아이들에게 더 공평하고
좀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는 목소리가 지금 학부모들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CBS가 얼마 전에 리얼미터와 함께 여론조사했더라고요. 거기를 봐도 과반 이상이 정시를 더 확대해야 된다. 학종을 지금 확대하자는 의견은 13% 정도였고 그 의견들이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또 연령대 가리지 않고 고르게 정시를 확대하자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그 숙명여고 사태가 난 직후라서 더 그렇게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아까 잠깐 수능 정시가 그 없는 집 아이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근데 약간 조금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없는 집 아이들이라기보단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정당하게 그 결과가 오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꼭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이나 아니면 농어촌이나의 그 학교에서 지금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 공정한 기회의 그 결과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능을 뭐 이렇게 단순히 확대한다기보다는 학종을 따로 두고,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을 뺀 학종을 따로 두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것들을 또 따로 둬서 이 학생부 교과로 그 학생을 입시 제도를 반영하는 걸 의무화시키는 안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수능이 사교육에 의해서 뭐 좌우되더라라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지금 말하는 학생부 교과 그건 내신 성적이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말하면 네. 내신이야말로 학원 성적 그 사교육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냐. 거기도 무한 경쟁 아니냐. 그쵸, 이런 그쵸.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무한 경쟁이에요. 수시를 하던 뭐 아니면 학종을 하던 학생부 교과를 하던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무한 경쟁의 시스템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제도가 바뀌어도 저는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제도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에서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지금 출신 학교에 따라서 취직시키는 것들을 일부러 배제시키거나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을 없애나가는 것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경쟁의 어떤 과도한 경쟁을 없애는 게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는 게 이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게 다른 여러 OECD 상위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느냐. 그건 제가 아까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 유럽의 예를 들어봐도 그게 아니다. 그런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 과도한 입시 경쟁이나 이 문제는 이 대학의 명문대 서열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서열이 없어지면 취업할 때 또 다른 서열을 매기게 되어 있고 문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OECD나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보통 유럽의 선진국가들의 대학 진학률이 한 40% 내외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8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70% 좀 줄어들었나요? 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면서 이 신규 취업할 때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나간 정책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액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마이스터고 활성화 정책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고졸 이후에 차라리 적성을 살려서 그 기회비용을 아끼고 바로 취업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굳이 대학을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대학을 간 학생들과 취업 전선에 뛰어들 뭐 고졸이나 초대졸 학생들이 완전히 진로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트랙을 탄 학생들은 저쪽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1 정도 될 때까지는 공통 기본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진로 선택해서 일부는 취업 쪽으로, 일부는 좀 더 공부하는 대학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도록 우리가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그쵸. 이런 말씀까지 이제 우리가 나온 것 같고요.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배춘환 씨. 대학 안 나와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은 없어도 될 텐데. 근데요. 이미 대학 안 나오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눈을 좀 넓게 떠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준 PK님께서는 돈 없는 집에서는 대외활동 부문 점수 잘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지적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비교과 영역 이거 좀 문제 많더라라는 지적에 동조하시는 것 같고 요즘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손동준님 또 김초엽님 이런 분들 정시 확대 쪽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김일한님께서는 결국 대학 서열화가 개선되지 않는 건 적폐를 계속 묵인한 결과 아닌가 싶어요. 이런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주셨는데
저는 오늘 신지혜 씨랑 장해찬 씨가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주 경론을 펼칠 줄 알았는데 몇몇 가지에서 의견 일치를 봐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상적인 제도란 없다. 뭔가 조정하더라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원성이 자자한 비교과 영역 문제 많다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네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이었어요.